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의 마지막 부분,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 중에 인용 표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잘 사용을 하고 있을 부분이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인용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옮겨 전하는 것, 이런 것을 인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같은 그런 작품에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전문가의 말을 큰 따옴표 안에 그대로 옮겨서 인용하는 내용들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비문학 재질을 공부할 때도 또는 그냥 이렇게 문법 재질을 배울 때도 그리고 일상에서 대화를 할 때도 인용의 방식은 잘 사용하곤 합니다.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말만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에 있는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은 언제든 벌어지니까요. 그런데 이 인용 표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가처럼 여기 찬영이는 나에게 내가 꿈을 이룰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전하는 방식, 이런 걸 직접 인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와 같이 찬영이는 나에게 내가 꿈을 이룰 것 같다고 말했다 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이의 관점에서 말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의 표현으로 바꿔 전하는 방식, 이런 걸 간접 인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기본적으로는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또는 직접 인용으로 말을 할 때 어떤 것을 사용해서 인용의 말하기 또는 인용의 문장을 실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면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찬영이는 나에게 내가 꿈을 이룰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전달하려고 하는 문장이 요거예요. 네가 꿈을 이룰 것 같아 라는 말을 찬영이가 했죠. 이런 걸 인용절이라고 해요. 인용하는 부분을 인용절이라고 하는데 직접 인용을 할 때는 인용절에 해당하는 부분 요 양쪽에 따옴표 표시가 되죠. 여기 따옴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인용의 경우는 조사를 사용할 때 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합니다. 직접 인용할 때 조사는 라고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즉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말을 바꿔서 말하는 것, 간접 인용을 할 때는 이 큰 따옴표가 빠지죠. 직접 말하는 걸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말하는 이의 관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찬영이는 나에게 내가 꿈을 이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조사는 이 부분이거든요. 조사가 라고 해서 고로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가 고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앞부분까지가 인용절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이 앞쪽. 그러면 여기에 종결 표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뀐 표현도 살펴보는 거고요. 다른 건 다 달라지지 않았고요. 달라진 부분만 골라서 한번 살펴보자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달라진 부분이 어디일까? 라는 걸 봐야겠죠. 달라진 부분은 일단은 여기죠. 내가 라고 한 게 내가 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요. 즉 상대방을 가리키는 거. 여기서의 내는 찬영이는 나에게 내가 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직접 내 관점에서 얘기하면서 내가라고 이제 바꾼 거예요.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 그래서 대명사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대명사가 바뀌었다. 대명사가 일단 바뀌었고요. 꿈을 이룰 것 같다. 같아 라고 마무리하면서 얘기했는데 뭐뭐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면서 종결어미도 바뀌었어요. 이 같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번에 상대 높임 얘기할 때 격식체, 비격식체 이야기했었고요. 비격식체에는 해체와 해요체가 있었는데요. 이건 해체예요. 해체에 해당이 되는데 뭐뭐 할 것 같다 라고 하면 해라체가 되죠. 해라체로 종결 어미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직접 인용문이 간접 인용이 되면서
하나는 대명사가 바뀌었고요. 두 번째로는 종결어미가 바뀌었고 세 번째는 조사가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교과서에서도 다 정리를 해줘요. 직접 인용을 할 때는 인용절에 따옴표하고 조사라고를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간접 인용을 할 때는 인용절에 종결어미를 바꾸고, 즉 종결어미가 바뀌었다라는 거 알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는 고를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종결어미는 같다 라고 한 것처럼 해라체로 바꿨다라는 것도 밝히고 있고요. 대명사가 네 라는 걸로 상대방을 지시하는 거였다면 이제 내 관점에서 얘기하니까 요걸로 또 바뀌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이 인용에서는 전부예요. 전부인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4개의 문제를 선생님이 제시해 줬고요. 이거 지금 한번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직접 높임은 간접 높임으로, 여기도 직접 높임 간접으로, 직접을 간접으로, 여기만 지금 간접 높임을 직접 높임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 4개를 해봅시다. 영상 잠깐 멈추고 하세요. 시작. 네, 잠시 멈추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국어 선생님께서 종례 전까지 학습지를 꼭 제출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한 거 보면 직접 인용이 맞죠. 큰 따옴표 안에 지금 인용해서 전달하려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인용이에요. 큰 따옴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직접 인용을 할 때는 조사를 뭘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라고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했죠? 라고라는 조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일단은 직접 인용인 거 지금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간접 인용으로는 어떻게 바꿀까라고 보면 국어 선생님께서 종례 전까지 학습지를 꼭 제출까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 부분, 뒷부분이 달라지죠.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대부분 잘 고쳤을 거예요. 우리는 한국어 화자로서 지금 17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도 이렇게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것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정보를 분석할 때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달라진 거 확인하면 일단 큰 따옴표 날아갔고요. 나머지 부분 라고 하는 직접 인용 조사가 고로 바뀝니다. 조사가 바뀌었고요. 그럼 조사 앞에까지가 이제 종결어미라고 보면 되는데 제출하세요 라고 하는 종결어미가 제출하라 라고 하는 해라제 종결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종결어미가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다른 반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간접으로 바꿀 때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었거든요. 종례 전까지 학습지를 꼭 제출하시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린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여기 제출하세요 라고 존댓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살리고 싶어서 썼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뭔가 선생님보다 학생이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죠.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높임 표현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 추가적으로 보자면 상대를 여기서는 이제 높이려고 했던 표현이 여기서는 있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높임을 하지 않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상대를 높이는 게 있었는데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높임이 있었던 게 없어진 거 하나, 종결어미 달라진 거 하나, 그리고 조사 달라진 거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달라진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예를 볼게요. 모둠 활동 중에 세희가 내 쪽을 가리키며 내 펜이 잘 안 나오네. 내 펜 좀 빌려줄래? 라고 말했다. 라고 하는 직접 인용문이 나와 있고요. 우리 요거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 볼 거예요.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둠 활동 중에 세희가 내 쪽을 가리키며 여기까지는 별 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자기 쪽, 말하는 화자 쪽으로 가리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달라져야 되는 부분만 생각해 봅시다. 내 펜이 잘 안 나오네 했을 때 이 내는 누구예요? 세희죠. 그럼 세희는 문장 안에서 이미 말한 대상이고요. 그 대상을 다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귀대명사 자기를 사용하죠. 그래서 세희 자기 펜이 잘 안 나오네 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돼버리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 안 나오네 라는 대신에 잘 안 나오니 이렇게 얘기하거나 자기 펜이 잘 안 나온다고 했다 라고 한번 끊어주거나 해야 돼요. 근데 끊어주면 되게 좀 경제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문장이 두 개란 말이에요. 여기 잘 안 나오네 라고 하면 이미 종결을 해버렸는데 종결한 말을 전달하려면 라고 말했다는 한 번만 썼기 때문에 자기 펜이 잘 안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펜 좀 빌려달라고 말했다. 라고 해야 되니까 같은 걸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연결어미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이거든요. 그냥 빠르게 짧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펜이 잘 안 나오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는 연결어미가 되죠. 종결어미를 사용하던 게 연결어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변화가 됐구나. 잘 안 나오니 내 펜. 여기서의 내가 바로 지금 화자잖아요. 그래서 내 펜 좀 여기서는 빌려주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죠. 빌려달라고 말했다.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달라진 것들을 파악해보면 내라고 하는 게 제기대명사로 다 자기로 바뀌었죠. 근데 제기대명사도 어쨌든 대명사니까 지금 대명사가 하나 달라졌고요. 맨 앞에서부터 화자의 관점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지금 어미가 달라졌어요. 종결어미였던 게 지금 연결어미로 어미가 달라졌다는 거 두 번째. 그리고 내 펜이 내로 바뀐 거. 이것도 대명사죠? 같은 거니까 또 쓰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대명사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빌려달라고 말했다 라고 할 때 직접 인용일 때는 라고, 간접일 때는 고 해서 조사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종결어미도 줄래? 라고 한 게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달라진 거죠. 종결어미도 달라졌어요. 네 번째가 종결어미. 그러니까 지금 차이는 뭐냐면요. 종결어미가 이제 여기서는 연결어미로 바뀌게 되고 여기서는 같은 종결어미이긴 한데 종결어미 자체가 이제 달라졌죠. 게다가 여기서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라면 빌려달라라고 하면은 명령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의문문이 명령 형태로 달라졌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도 없어졌죠. 의문이 없어진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는 있는데 여기에는 의문문이 없어졌구나 라고 하는 좀 정신없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선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문문이 있었던 게 없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용 표현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미라든지 높임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 적용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더워하는 내게 친구가 여기가 제일 시원해 이쪽으로 와 라고 손짓하며 말했다 라고 하는 직접 인용문을 간접으로 바꾸는 거죠. 더워하는 친구에게 내게 친구가 여기가 제일 시원해 라고 했어요. 여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친구랑 나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친구 입장에선 친구에게 더 가까운 곳이 여기인 거고 내 입장에선 조금 먼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더 가까운 곳이죠. 우리 그런 걸 가리키는 지시 표현 뭐 있죠? 이, 그, 저 중에 그죠, 그. 그를 넣으면 여기서는 거기가 되죠. 거기가 제일 시원하니.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그냥
거기가 제일 시원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라고 말했다 하고 한 번씩 다 끊어서 종결어미를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처럼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좀 경제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시원해 라고 종결했던 것을 연결로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종결을 연결로 바꾸기는 했는데 뭐 수능이나 다른 데서 또 만약에 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여기가 제일 시원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라고 말했다 하고 끊어서 하면 종결어미가 또 다른 종결어미로 바뀌는 거기는 하죠. 네, 선생님은 이 방식으로 고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고치든 예문을 통해서 분석하는 건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요. 여기가 제일 시원해 라는 것은 내 입장에선 거기라고 바꾸었고요. 요거는 지시 표현이죠. 그래서 지시 표현이 하나 바뀐 거고요. 어미가 지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 라고 얘기하는 것 역시 방향성, 지시를 이제 생각을 해주면 여기서는 그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며 말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시 표현 바뀌었지만 똑같은 거니까 굳이 적지 않고요. 라고가 고로 바뀌는 거는 모든 직접 인용이 간접 인용으로 바뀔 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 인용의 조사 요거 달라졌고요. 그리고 여기도 종결어미를 보면 와 라고 얘기한 게 오라 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종결어미가 바뀌었구나. 종결어미. 요게 네 번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거는 그동안 거하고 다르게 간접 인용문을 직접 인용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큰 따옴표가 있어야겠죠. 그 안에 이제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국어부장이 어제 쉬는 시간에 오늘까지 과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렇게요. 일단 여기 지금 헷갈리니까 이거는 옮겨가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시간 표현 지금 어제 쉬는 시간에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대요. 이건 지금 간접 인용문이니까 지금 이 순간 말을 전하는 사람의 관점이거든요. 그럼 지금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럼 어제 쉬는 시간에 이 오늘을 가리키는 말로는 어떤 단어가 있었을까요? 내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죠. 내일까지 과제를 제출해 라고 말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달라진 걸 보면 시간 표현 오늘, 내일, 뭐 그저께 이런 것들 시간 표현이 하나 달라졌고요. 제출하라고 말했다 라고 할 때 직접 인용에서는 라고라고 하는 조사를 쓰지만 간접 인용은 고만 사용하죠. 그래서 조사 달라졌고요. 그리고 제출해 라고 하는 해체를 사용했던 게 제출하라 라고 하면서 헤라체였던 게 그래서 해체로 바뀌게 되죠. 종결어미. 이게 세 번째죠. 세 번째. 이렇게 세 개가 달라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까지 과제를 제출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국어부장이 반 전체 친구들을 좀 존중하는 마음에서 제출하세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불가능하진 않아요. 아까 높임 표현 있었던 거 여기도 선생님이 하는 말 제출하세요가 제출하라고로 바뀐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출하세요 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그건 가능성인 거고요. 그냥 요거만 표면적으로 봤을 땐 요렇게 반말을 반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요거는 자연스럽죠. 거꾸로 가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인용 표현 다 살펴봤고요. 이미 수업을 들은 반도 있고 지금 수업 진도가 지금 시험 전까지 휴일이 갑자기 막 생기면서 여유롭지 않아서 지금 올려준 거랑 지금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디딤 영상은 아니에요. 어차피 수업을 안 한 반도 시험 직전에 나가긴 할 건데 공부하시라고 올린 거니까 이건 뭐 디딤 영상 다 했어요에 굳이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쭉 복습하고 정리하시면 인용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안녕.